점수 잡는 Hackers.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1번 문제와는 다릅니다. 1번 문제는 4개 보기를 봤을 때 시제 외에는 전부 다 똑같았거든요. 수도 똑같고 태도 똑같았는데 지금 3번 문제는 일단 뭐가 다르냐면 수가 다릅니다. 수가 지금 A는 단수고요. B는 복수, C는 다시 단수, D는 다시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 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태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판단하면 되냐면 시제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를 봤더니 주어 자리에 뭐가 있냐면 either A or B의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either A or B는 수일치를 B에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B가 단수면 단수, B가 복수면 복수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neither A nor B입니다. 마찬가지로 B에 하고요. 그 다음에 A or B도 역시 B의 수일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B가 단수가 나오던 복수가 나오던 일단 B의 수일치를 하면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전부 다 어디의 수일치를 한다? B의 수일치를 한다. 그럼 우리 자리를 지금 보시면요. 지금 B 자리에 뭐가 있냐면 some, tape 단수로 나와 있죠. tapes가 아니라 tape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불가산 명사로 쓰이는 게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tape이 물질 명사로. 그래서 some 다음에 불가산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s가 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B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단수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re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도 탈락합니다. is와 has been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간대. 자, 여러분 이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수를 판단했는데 시제에서 다시 현재와 현재 완료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딱 봐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해석상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쭉 그런 거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건데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제 해석으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현재랑 현재 완료가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여기서 현재를 오답으로 밀고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근거가 필요하냐면 현재 완료를 답으로 만드는 근거들이죠. 예를 들어서 since라든지 아니면 up to now라든지 아니면 for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문장 안에 현재 완료가 답이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면 일단은 현재를 답으로 고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에서 근거가 없다. 해석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1번 같은 경우 근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 근거가 없으면 가장 단순 시제 쪽으로 정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답이 A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는 A or B에 따라서 B 자리에 있는 여기 단수의 일치를 시키고요. 시제는 아무 근거가 없어서 현재가 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A, B, C, D가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사 문제는 반드시 빈칸 뒤에 있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에 있는 단어가 beside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기에서 전치사를 꾸밀 수 있는 부사와 꾸밀 수 없는 부사가 이제 나누어져야 되는데 only는 가능합니다. 전치사 수식이. right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beside처럼 장소 개념을 가진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수식을 해요. 그 다음에 white하고 very는 둘 다 전치사 수식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부사라고 다 전치사를 꾸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A와 B 중에 정답을 고를 때는 해석입니다. 자, beside가 뜻이 뭐냐면 뭐뭐 옆에란 뜻입니다. 이게 입구니까 transportation 입구 옆이란 뜻인데요. only가 들어가면 입구 옆에만 있다가 돼요. right이 들어가면 right은요. 특히 이 right이 뒤에 위치나 장소 개념의 전치사가 많이 오게 되는데 해석이 뭐가 되냐면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right beside 하면 바로 옆에. 해석이 right이 맞죠.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이제 right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right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있는 이 beside가 중요해요. beside가 위치 장소의 전치사구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right 같은 경우에는 특히 뒤에 위치 장소의 전치사구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in front of. 이게 앞이란 뜻이잖아요. right이 붙어서 바로 앞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around the corner. 코너 돌면인데 앞에 right이 붙으면 코너 돌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next. next가 이제 beside랑 비슷한데요. 이게 옆이란 뜻이죠. 그래서 right이 붙어서
바로 옆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런 위치 장소의 전치사구가 있을 때 right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어야 돼. 이게 어순 문제 같은 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 앞에, 바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right beside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시제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아까 1번 문제는 시제만 물었고요. 3번 문제는 수하고 시제를 물었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와 뭐를 묻고 있냐면 태와 그리고 시제를 묻고 있습니다. 수는 묻고 있지 않죠. 어차피 will로 통일돼 있으니까. 그래서 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보면 됩니다. 태 같은 경우 이제 능동수동인데 자 보세요.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배송이 된 after, 후에 당신에게 알려질 겁니다. notify는 뭐뭐에게 알리다고요. 너의 입장, 유의 입장에서는 알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야 되죠? 수동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A, B, C, D 중에서 능동태 보기에 해당하는 걸 지울게요. 자, 그러면 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제를 하면 되는데 시제는 지금 미래냐 미래 완료냐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언제 나의 소포가 배송될 예정인지라고 지금 A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B가 당신은 알림을 받을 겁니다. 배송된 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아직은 이제 배송도 안 되었고 알림도 안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말하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배송도 미래고 알림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미래입니다. 근데 보세요. 배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려줘야죠. 먼저 알려주고 배송을 하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한 거잖아요. 배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고 나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미래가 있을 때 둘 중에 먼저 일어날 미래 완료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걸 미래. 그러니까 이 미래를 기준으로 얘보다 먼저 일어나니까 미래 완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알림을 받는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게 저희가 정답으로 구해야 될 시제예요. 알림을 받는 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B가 정답인데 그런데 지금 미래 완료가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after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이 뒤에 시제가 미래가 들어갈 때 현재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래 완료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대신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현재 완료가 대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모양은 현재 완료지만 실제로는 뭐다? 미래 완료. 그 미래 완료를 대신해서 현재 완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교가 되는 이 시제는 뭐가 되는 거죠?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이제 대강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수동이면서 미래인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쯤에서 시간 부사절 잠깐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시간 부사절은 뭘로 판단을 하는 거냐면 접속사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일단 when, 뭐뭐 할 때, 그리고 when 뿐만이 아니라 after, who, before, 전 이것도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리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역시 시간의 부사절이고요. by the time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시간의 부사절이고 제가 테스트 1 할 때도 문제풀이 할 때 나왔었는데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에 라는 뜻이죠. 뭐뭐 할 때쯤에. 그러니까 until하고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고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죠. 그리고 이제 once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넣는 사람도 있고 조건에 넣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에 넣을 때는 보통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뭐 한 후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후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시간의 부사절이 되는 건데 이 시간의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부사절과 결합이 되는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보통 이제 여기도 내용상 같은 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밖에 들어갈 수 없고요. 만약에 여기에 미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시간 부사절도 그렇고 조건 부사절도 그런데 시간 부사절 문제가 일단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until 보이면 시간 부사절이구나. by the time 보이면 시간 부사절이구나. once 보이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거 알아보지 않으면 해석하다가 미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